안녕하세요. 굿볼 아카데미 대표 이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굿볼 메서드 관점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법, 호흡수련, 복식호흡, 흉식호흡 등등 호흡과 관련된 수련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수련법을 배워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분도 많죠. 실제로도 요가나 필라테스, 헬스 등에서는 복식호흡이니 흉식호흡 등의 호흡 훈련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호흡 개선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폐질환을 관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면역력이 강화되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거의 만병통치약이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호흡법을 제대로 배워 이 좋은 효과를 다 누리겠다는 기대감이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이 좋은 효과들은 정말 호흡을 개선함으로써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 좋은 걸 우리는 운동을 가르친다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데 정작 이 좋은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과연 몇일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푸는다는 건 효과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 일단 나는 아니고 주변에도 거의 없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흡법을 가르치는 강사 대부분이 호흡과 관련한 근육들을 강화하거나 이완하는 행위로 또는 근력 운동에 쓰는 방식으로 호흡을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PT나 요가 강사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폐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폐의 수축 이완을 통해 공기의 흡입과 배출량을 조절하고 폐의 수축 이완이 잘 되려면 그 폐를 담고 있는 갈비뼈와 흉곽의 움직임을 크게 해서 근육들의 수축 이완 기능성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폐 아래에 있는 횡격막의 수축 이완을 더 크게 해야 폐가 공기를 최대한 빨아들이고 최대한 뱉는다고 보는 겁니다. 즉 호흡을 근육 훈련 방식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호흡이란 바깥 공기를 코와 입으로 빨아들여 몸 안으로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또 인위적으로 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호흡은 혈액순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답이 보이며 호흡 관련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호흡의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호흡이란 영양소가 산소와 결합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산소는 체내로 들어온 순간부터는 혈액과 함께 이동하며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체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에서는 산소를 제대로 집어넣는다는 이미지로 생각해서 호흡을 훈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산소는 목으로 연결된 폐로 들어간 그 순간부터 혈액에 녹아들기에 우리 몸속 산소는 기체가 아닌 액체입니다. 따라서 공기순환이 아니라 혈액순환의 관점으로 호흡을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이 순환하는 일을 내가 내 몸에 지시해서 멈추거나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이 일이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니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혈액 속에 녹은 산소는 혈액의 일부이며 절대로 내가 통제하고 싶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호흡을 수련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어진 이유는 이렇듯 호흡을 공기라는 기체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이나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폐 이미지는 대부분 공기주머니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죠. 호흡이 혈액순환이라는 증거는 뱃속 태아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도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태아는 바닷속 물고기처럼 어머니의 양수 안에 잠겨 있기에 사람처럼 폐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태반에 이어진 탯줄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기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순간부터는 탯줄과 분리되므로 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근육 훈련으로 폐의 수축 이완성을 높여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혈액순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혈관이 지나가는 우리 몸의 생체 공간을 잘 열어주는 것입니다. 딱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생체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근막관리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런 호흡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첫째, 폐가 원활하게 확장과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몸속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횡격막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줘야 합니다. 그래야 폐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횡격막 아래는 바로 배 부위이고 배에는 각종 장기가 꽉 차 있는 데다가 현대인의 장기는 대체로 굳어 있다는 점이죠. 사실 몸 상태가 좋다면 장기도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횡격막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쁜 식생활과 좋지 못한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인들의 장기는 운동성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탄력 있는 스펀지는 눌렀다가 손을 떼면 바로 튕기듯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반쯤 굳은 찰흙은 눌러봤자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횡격막도로 내려가라고 아무리 폐가 힘을 주어봤자 장기가 굳어있으니 횡격막이 내려갈 수가 없죠. 좀 더 극단적인 예로 임산부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임산부 호흡법 관리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흉곽의 수축 이완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흉곽 주변에 산재한 생체 조직의 탄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흉곽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죠.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과연 근력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호흡 문제를 개선하려면 근육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눌리고 압박된 우리 몸속 생체 공간부터 열어주어야 합니다.